오늘은 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노트, 자신감 확언, 일기장입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저의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번에 자격증도 땄어요. 안녕 비타씨들, 비타 천사양이에요. 오늘은 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 삶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저도 안 좋은 일이 닥치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막 짜증도 나서 막 남한테 짜증 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의 제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재밌어요. 물론 저도 제 성격이 가끔 피곤한 면이 있어서 내 성격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땐 있지만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발전적인 거를 생각해 나면서 퀘스트를 깨듯이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이제 곧 30이 되는데 저는 앞으로 저의 30이 너무 기대가 돼요. 막 내 20대 어디 갔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뭔가 제 삶에 조금 질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만족스럽다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찾아면서 터득한 저의 습관들, 그리고 최근에 이거 너무 좋은데? 해서 결합해갖고 갖고 온 저의 습관 6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비타씨들도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어요. 제가 What's in my bag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굉장히 얇고 가벼운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틈틈이 아침, 자기 전 아니면 회사 출근해서 중간중간 뭐 감사 일기, 감사 확언 또는 자신감을 이렇게 뿜뿜해주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쓰거든요. 이거 쓰는데 한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 이 에너지가 바뀌는 게 좀 느껴져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뭔가 자신감이 좀 안 생겨. 약간 주눅들어.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할 때 핀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자신감을 넣어줘갖고 좀 더 뭐를 할 때, 어떤 일에 임할 때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으면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나 자기 전에는 그날 좋았었던 일들, 전날 감사했었던 일들, 오늘 하루 나한테 생기면 좋은 일들을 이미 겪은 것처럼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내가 정말 가진 게 많구나,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해야겠다, 나는 풍족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끝내면은 삶의 질이 올라가요. 사람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노트에 뭐 학원 일기를 썼었는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 아침에 느꼈었던 기운을 중간중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삶이 되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 노트, 자신감 확언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요, 방금 전에 일기랑 조금 비슷한데 이 노트는 저한테 자신감과 행복을 충전해주는 그런 노트였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저희가 살면서 뭐 늘 행복한 일만,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잖아요. 일하다 보면 좀 짜증날 때도 있고 세상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내 멘탈이 털리거나 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쓰는 저의 인생 치트키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한 지는 작년에서 올해밖에 안 됐을 정도로 정말 짧은데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저의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이 방법이 뭐냐면은 저의 상황, 저의 감정을 그대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감정 일기라고 하죠. 이거를 저는 손으로 쓰면은 무슨 그렇게 말이 많은지 손이 아팠고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자기로 컴퓨터 앞에서 우다다다다 써버려요. 뭐 글이 예쁠 필요도 없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처음엔 약간 낯설고 오글거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다 빼고 나는 오늘 어떤 일을 겪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다,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써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난 오늘 너무 우울하다,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어떤 상황이었고 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2가지는 필수로 꼭 써야 됩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해결책이 나와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나도 스스로 내 안에 해결책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이 너무 좋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감정 기복이 심했어. 근데 이거 쓰고 나서 이렇게 마법처럼 괜찮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저같이 직방으로 효과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상황, 나의 감정 써 내려가다 보면은 어련히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쓰면서 내가 이렇게 요동쳤던 감정이 알아서 가라앉거든요. 고요해집니다.
그 경험을 비타씨들도 힘든 일 있을 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을 제 친구 주기한테도 알려줬는데 너 자꾸 그렇게 혼란스럽고 뭐 그렇게 기분 안 좋고 좀 그러면은 너도 한번 일기를 써봐라 했는데 얘도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이 방법 내 친구한테만 알려줄 수 없지. 그리고 세 번째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제가 너무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제가 올해 조금 많이는 잘 못 지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제가 뭔가 상황이 조금 변해서 제가 작년에 했었던 것만큼 저한테 투자했었던 매일매일의 루틴을 그만큼의 양과 질을 둘 다 충족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작은 자극에도 좀 더 크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봤는데 이게 하루에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랑 아닐 때랑 그 사람의 꿋꿋한 약간 견고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걸 제가 언제 또 확신하게 됐냐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리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랑 제가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상황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아프셔서 간호해드려야 되고 남편분도 눈이 잘 안 보이셔갖고 간호해야 되고 그 교수님 강아지도 3마리 키우는데 그중 하나도 아파갖고 막 병원도 막 데려다녀야 되는데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고 사실 주변에 한 명만 아파도 되게 신경 쓰이는데 그 아픈 사람과 강아지 총 4명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얘기를 나누는데 막 힘들어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하면서 억지로 괜찮은 척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고 되게 그 자리를 함께 하면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뭐 본인 할 일 다 하시면서 책도 쓰시고 일도 하시고 다 하세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했더니 자기는 꼭 하루에 2시간 본인만의 루틴을 갖는데요. 아침 루틴을. 또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이트닝 팩 하면서 책 읽으면서 반신욕하고 명상하고 그분은 카톨릭이어서 뭐 미사 듣고 하시면서 본인만의 2시간을 꼭 챙기신다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데 나한테 2시간도 하루에 투자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나도 미라클 모닝을 몇 년 동안 했었지만 약간 그 결이 달랐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친구랑 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랑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좀 더 굳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촬영하기 전에 저만의 시간을 온전히 보냈어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씨들한테도 이 좋은 에너지가 카메라를 통해서 핸드폰을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무튼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짧게라도 온전히 나만의 시간 갖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습관은 제가 운동을 올해는 많이 안 했거든요. 원래 작년, 재작년에는 홈트를 조금 했었고 그 전에 헬스도 해봤고 뭐 필라테스도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는 골프를 했어요. 골프가 그렇게 운동이 되진 않아요. 제가 막 필드를 나가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집 앞에 있는 스크린 앞에도 맨날 이 막대기 갖다가 작은 공만 하나 치고 있는데 친구랑 치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이게 운동이 되는 건가?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운동을 골프에서 홀로 바꿨어요. 우선은 그 운동 자체가 되게 성취감을 주는 운동이더라고요. 올라가서 처음에 너무 아프고 이게 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익숙해지고 내가 절대 못할 것 같은 동작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 1시간 만에 성취감이 엄청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거기서 느꼈어요. 골프랑 이게 다르구나. 물론 골프도 연습을 많이 하고 오래 하면은 분명 실력이 느는 건 사실이지만 골프는 제가 느꼈을 때 저는 하루하루 변수가 너무 컸어요. 어떤 날은 너무 잘 쳐져. 너무 운이 좋게 그냥 잘 쳐지고 어떤 날은 연습을 내가 요즘 빡세게 했는데 더럽게 안 맞아. 진짜 그러면은 골프 부셔버리고 싶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번 성취감이 충족되는 것보다 너무 복불복이고 약간 그날의 운에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주체적인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폴은 물론 변수가 약간 있겠죠. 제 컨디션에 따라서. 근데 웬만하면은 거의 다 성공을 하고 못하더라도 그 와중에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발전적인 운동이 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폴을 일주일에 2번 타고 뭐 많게는 3번을 타는데 이 폴 타는 게 너무 설레고 저의 한 주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습관은 운동하기 중에서도 저한테 성취감을 주는 운동하기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습관은 저를 가장 많이 업그레이드해준 습관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장담합니다. 바로 심리 공부인데요.
심리 공부라고 하면은 뭐 심리학과를 나와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서점 가서 심리 관련된 책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읽다 보면은 그 공식이라 할까요? 본질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활용하느냐 여기 활용하느냐의 차이고, 이거를 너한테 대입하느냐 나한테 대입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리학이 사람 심리는 어떤 걸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는데,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면은 남도 이해하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물론 100% 남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파긴 하지만 이해의 폭이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뭐 마음이 넓거나 이해심이 넓거나 막 공감 능력이 투철하거나 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저랑 다른 사람,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쟤 왜 저래? 하고 이해를 못하고 안 좋게 봤었어요. 좀 부정적으로.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나랑 다른 사람인가 보다. 배척. 약간 이런 느낌이면 지금은 저런 사람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어. 그래서 아,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저런 성향이었고 해갖고 지금의 저 사람이 된 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전에는 배척했다면은 지금은 사람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니까 저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 덜 들어요. 저도 막 성인 군자가 아니니까 안 된다까지는 아니고 그 전에 비해서 이해심이 좀 친거 들으면 웃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타인을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안다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기 전에 나를 알게 되면은 아,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성향이 강하구나, 나한테 이게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면서 나에 대한 정의가 좀 더 확실하게 딱딱딱딱 세워져요. 그럼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찾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비타씨들, 이건 제가 조금 축하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자격증도 땄어요. 이거는 교류 분석 상담사 2급 자격증인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넓혀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책에서 있는 것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됐지만.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서 흔히 작년에 MBTI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MBTI는 16가지 성격 유형인데 제가 여기서 성격 검사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TA 검사라고. 요거는 종류가 243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겉 성격, 속 성격까지 비교해서 이 사람 어떤 성격이다, 이거를 분석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거, 제 남자친구 거, 친구, 회사 과장님, 엄마까지 다 해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네 라고 얼핏 생각했던 게 그래프로 싹 보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 관련된 공부가 너무 지금도 재밌고 너무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완전 추천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너무 뻔하실 수는 있는데 꾸준한 독서 플러스 장르를 평식하지 않는 독서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한 후로부터 100 몇 권을 읽었는데 정확히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세볼게요. 근데 그중 3분의 1은 자기계발서고 그중 3분의 1은 또 심리학 관련된 책이고 또 3분의 1은 아마 마케팅 관련된 서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세 가지 장르만 주로 읽었었는데 제가 올해 윌라라는 어플을 통해서 원래 한번 읽어보고 싶고 궁금했는데 굳이 내 시간을 투자하기 싫었다 했었던 책들을 읽어보게 됐거든요. 죽음의 소용소에서라는 에세이, 또 달러우트 꿈백화점 이런 판타지 소설, 그리고 나미아의 기적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힐링 소설, 판타지 소설, 에세이 이런 거를 읽어봤는데 확실히 자기계발서에서 줄 수 없었던 그런 여운, 감정 그런 거를 좀 주더라고요. 되게 신박한 경험이었어요. 매 장르를 제가 접할 때마다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아서 아, 내가 책을 여러 번 읽고 꾸준히 읽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물한 개구리처럼 읽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스펙트럼을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려면은 책을 편식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앞으로도 너무 자기계발서에 몰두하면서 약간 강박적으로 막 살지 말고 어쩔 때는 시도 한번 읽어보고 좀 더 힐링 소설 읽으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많이 저한테 투자할 예정입니다. 좋은 에세이, 시, 소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추천 많이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DM하세요.
이렇게 제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와 닿으셨는지요? 요 6가지는 제가 앞으로도 정말 꾸준히 갖고 가고 싶은 습관들이고 비타씨들한테도 꼭 소개해주고 싶었었던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저의 앞날과 비타씨들의 앞날이 창창하길 바라면서 우리 이렇게 태어났는데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비타민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